난 오늘 이렇게 이번엔 한 개의 마지막에 안성탕면에다가 이번에 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또 한 개 순한수제 한라산을 먹어보게 됐어. 이런 정비소들은 지금 서울의 경우에 상동구가 가장 많았고 심지어 어느 초등학교는 반경 500m 안에 이런 작업장이 61군데나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환경과학원과 함께 도색시설이 집중된 곳에 공기질을 측정해봤습니다. 폴루엔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물론이고 도색시설이 없는 것에 비해서 최대 50배 넘게 나왔습니다. 윤정식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카센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동네 전체에서 새집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아까 그 아침에는 다 막혔어 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 집이 어디니까 어디니까 어디 가지고 전부 다 건강지를 사고가 난 자동차 수리에는 항균과 도색 작업이 필수입니다. 특히 도색 작업에 사용되는 페인트에선 폴루엔이라 불리는 유해물질이 배출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폴루엔은 새집 증후군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심각할까? 취재진이 정보공개 첨부를 통해 파악한 서울 시내 자동차 도색 작업장은 모두 531곳. 이중 성동구에 전체 4분의 1인 139개 작업장이 집중돼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반경 500m에는 63개 업체가 몰려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이동식 측정기로 이 지역 공기질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학교 주변을 돌던 중 한 도색업체 앞에서 갑자기 폴루엔 수치가 치솟습니다. 학교에서 300m 떨어진 곳의 평균치는 102ppb를 기록했고 최고치는 887ppb까지 올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폴루엔의 실내 권고 기준은 63.2ppb. 그런데 야외 측정치가 실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도장시설에서 뭔가 그쪽으로 아닌 곳에서 뭐가 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성수대교를 건너 압구정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폴루엔 수치는 16ppb에 그쳤습니다. 주변 교통량은 성수동보다 많지만 반경 500m 안에 도색 작업장이 없습니다. 실제 서울의 지난 2016년 대기중 폴루엔 평균 농도는 1.0ppb에 불과합니다. 말동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때는 말투신경이라든가 간 질환이라든가 순환염이 백혈병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JTBC 윤정식입니다. 정피용 BCG 백신에서 최근 독성 중금속인 비소가 기준치 넘게 검출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양이 아주 적고 대부분 몸에서 빠져나가니 괜찮다고 설명을 했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저희 이슈플러스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역시 품질 관리에 한점이 있었습니다. 어환이 기자입니다. 생후 한 달 안에 맞는 결핵 백신은 신혜용과 김시용, 크게 두 종류입니다. 흔히 불주사로 불리는 신혜용은 자극이 남지만 9개의 바늘로 도장 찍듯 눌러서 접종하는 김시용은 힘이 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에서 8만 원대의 비용에도 절반 이상의 부모들이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기소가 검토되는 김시용 백신을 맞을 때 함께 쓰는 생리시험입니다. 제조업체인 일본 제비회사의 시험 성적서를 살펴봤습니다. 승부시험 항목에서 기소 기준은 0.1ppm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정 결과 적합하다는 적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성적서를 토대로 수입된 생리시험수에서 나중에 기소가 최대 0.26ppm 검출됐습니다. 시험수가 유리앰플의 단직이 전과 후가 달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앰플을 밀봉하기 위해 가열할 때 기소가 유리에서 녹아나와 시험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앰플에 담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담은 후 기소가 초과 검출된 이유입니다. JB회사는 2009년 4월부터 균일한 생산 품질 관리 체계에서 백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유리앰플에 담긴 생리식염수를 검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기소가 검출된 백신 식염수는 10년
가까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왜 알아내지 못했을까요? 식염수 품질 검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세대로 분류되는 제품은 국가 플러스인 의약품으로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하지만 첨부용제의 생일식염수는 그 대상이 아니어서 네. 제조업체가 제출한 시험 성적서로 배치해 온 겁니다. 시험 성적서에 대한 국내 검수는 수입업체인 한국백신에서도 국가기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품질검사에 대한 책임은 수입업체에 있다며 한국백신의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핵백신 접종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라는 점에서 식약처도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정원입니다. 아빠한테 보시죠. 커피 머신과 네,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오르죠. 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최상위권이다. 이런 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해보죠. 자, 이재인 기자, 사실입니까? 네, 우선 한국전력이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3위다라고 공식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4월에 발간한 자료를 통해서 1인당 전기 사용량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이 유럽이나 일본보다 더 높다고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일부 언론들이 구체적으로 몇 개 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을 따져서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위다라고 보도한 게 이렇게 사실로 터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 편이긴 한 거예요. 네, 국민 한 명당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저희 팩트체크팀이 분석해봤습니다. OECD 38개 국가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건데요. 이 모든 나라의 전기 사용량 자료가 나온 가장 최신 데이터를 봤더니 이 38개 나라 중에서 8위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모두 합한 총 사용량을 토대로 한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집에서 쓰는 전력 사용량을 좀 따로 떼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38개 나라 중에서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그냥은 26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서도 3분의 1도 안 됐고 OECD 평균인 2213kWh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과 비교를 하자면요.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우리의 절반도 안 되니 많이 안 쓰나 보다 하겠지만 가정용으로만 따져보면 이렇게 더 높았습니다. 단순히 1인당 전체 전기 사용량만 보고 우리 국민 개개인이 전기를 과소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1인당 전기 사용량하고 가정용 사용량하고 차이가 큰데 그럼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는 겁니까? 네, 그 나라의 산업 구조가 각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소비량의 13%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가정용 비중이 20에서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철강, 정유, 조선과 같은 제조업 부분에서 소비하는 산업력 전력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높게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뭐 마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게 국민들이 전기를 아끼지 않아서 그렇다라거나 또 가정에서 많이 써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빽빽하게 이수인 기자였습니다. 네, 누리호가 성공을 거두면서 개발을 이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들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고에 비해서 서울과 열악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바로 팩트체크를 해왔습니다. 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원들이 하루 5만 원짜리 숙소를 찾아 헤맨다. 또 식대는 한 끼당 7,000원으로 10,000원짜리 냉면 한 그릇도 못 먹는다. 출장 갈 때마다 적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나씩 보죠. 숙박비는 하루에 5만 원이 맞습니까? 네, 확인한 결과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았습니다. 문제는 항우연 연구진이 업무 특성상 이번에 누리호를 발사한 도움뿐 아니라 창원, 사천, 천안 등
여러 지역을 출장 다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기관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숙박비를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최대 7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도 직책에 따라서 7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공무원의 여비 규정처럼 뭔가 기준이 있을 텐데 항우연만 왜 이렇게 낮은 거죠? 네,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기관이 20곳이 좀 넘습니다. 이 여비 규정은 각 기관에서 알아서 정하기 때문에 다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대도 조금 달랐습니다. 네, 항우연의 경우 하루 기준으로 일반 연구원급과 선급은 28,000원이고 책임급은 28,000원이었습니다. 익명 게시판 글처럼 7,000원은 아니지만 한 끼당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인 거죠. 이 항우연도 그렇긴 하지만 다른 연구기관들도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네.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건 시청자들께서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적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너무 열악하게 처우하면 그것도 동의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교통비는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운임은 이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전 항우연 연구원에서 고흥까지 갈 경우를 선정해 봤는데요. 이 대전에서 순천까지 새마을호를 타고 이 순천에서 고흥까지 시외버스로 가야 하는 그 요금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 내부 문서를 확인해보니 이 경우 왕복 24,800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대기시간까지 합쳐서 대략 이 왕복 1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보통 자동차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차로 가면 기름값이 더 들어서 대중교통 요금을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더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원들 불만이 상당했는데요. 그래서 무료 발사 직전인 5월 초에 자동차를 이용하면 95,000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규정을 바꿨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져보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1리터당 1,82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서 지금 유가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좀 살펴보니까 출장 전후의 유가를 기준으로 실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올린 세계 7번째 나라입니다. 저희가 항우연 직원들의 처우를 무조건 개선하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그에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 이 점을 팩트체크를 통해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팩트체크. 예, 시찰단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 첫날 관련 내용을 박상욱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찰단은 오늘 몇 가지 시설, RPC도 갔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테이프통도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장처럼 과연 일단 RPC 잘 걸러낼까요? 우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삼중수소나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버릴 수가 없고요. 또 알프스 촉이 당초 버릴 수 있다고 했었던 이 스톤풍 90과 같은 물질도 제대로 버리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몇 번 반복해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몇 차례를 반복해야 이 방출 기준에 맞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필터를 한 번 덮친다고 해서 이 핵종들이 다 제거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2년 전에 뉴스룸을 통해 보도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 이 해결책은 여전히 이념이 지난 지금도 알프스를 여러 번 더 거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오염수를 알프스를 통해서 정화를 해야 되고, 또 이걸 30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알려진 이 알프스의 처리 능력대로라면은요, 지금까지 쌓인 오염수 이 80만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소 13에서 14년 동안 알프스를 쉬지 않고 돌려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 눈물이나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매일같이 100톤 넘는 오염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염수 탱크 안에 이 슬러지라고 불리는 찌꺼기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알프스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30년은 훌쩍 넘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뭐든 계획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변수는 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도쿄현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수사일단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일본 주장은 알프스로 정화를 하고 또 바닷물에 아주 묽게 희석해 내보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일본은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희석을 하면 농도가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희석이 방사성 물질, 그 핵종 자체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알프스가 이론적으로 완벽히 작동을 한다고 해도 알려진 대로 이 삼중수소와 탄소 식사가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 일본 역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삼중수소가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지만 이번 참사처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경우 그 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이를 바다로 방출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이 방사선량 측정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적, 또 사회경제적 요소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너무 물려요. 안녕하세요. 반려견 훈련사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로 줬던 홍상개 두 마리는 방한된 뒤에도 지금 정부와 전 정부 사이에 진실 게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와 팩트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구혜진 기자,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행령이 개정이 안 돼서 반환을 했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 계속 키웠다면 문 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는 건 맞습니까? 참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인 홍상개들을 문 전 대통령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홍상개 위탁과 관련해 현 정부와 별도의 협약서를 쓴 게 있습니다. 협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전례도 있어서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건데 근데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실이 반대를 해서 그 개정이 무산이 됐다라고 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까? 일단 시행령 개정안이 무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문 전 대통령이 홍상개를 관리하고 지원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성탕면은 이걸로 이 6월에 끝이구나. 입법 예고가 됐고 7월에 부처 간 협의가 됐습니다. 근데 뒤늦게 법제처가 법 체계를 문제 삼아서 논의가 길어졌고 이번 달 말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시행할 계획이었다는 게 대통령 기록관의 설명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7월에 부처 간 협의까지 마쳤는데 통과가 안 된 게 대통령실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은 반대한 적도 없고 시행령 개정도 여전히 추진 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정부에 타력박수 요구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발단이 됐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모든 양육비를 사비로 충당을 해왔고 지원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 기록관 역시 비용을 청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구혜진 기자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이상민 장관의 말대로 우려할 만한 인파가 아니었는지를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태원에 특별히 많은 사람이 모여있던 게 아니었다. 그건 맞는 말입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참사 당시의 순간에 이태원역에 얼마나 모여 있었는지를 추산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이 참사가 난 직후인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이태원 관광스포 전체에 5만 8천 명 정도가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바로 서울시의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서울시가 KT 자료를 근거로 휴대전화 이용자가 어디에 많은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인구 혼잡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 종일 이태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린 사람들이 13만 명이었다. 너무 맛있네. 엄마는 믿기 어렵겠지만
그 몇 분의 대부분 기사님들은 친절한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일부 기사님들에게서 내가 정성스럽게 그냥 이렇게 정성스럽게 커피를 받쳤는데 거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나한테는 화가 났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나로서는 버스 여행하면서 기사님들 중에 이렇게 하이파이브 해본 기사님은 최근에 딱 2분 정도밖에 안 되네. 앞으로 이 한 짝의 이 장갑을 내가 만약 볼링 하게 되면 아대 대신 쓰는 것도 좋겠다. 이 양쪽 자리는 이렇게 자전거 탈 때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막혀 있는 이거는 겨울철에 눈 오면 이렇게 눈을 굴려 눈사람을 만든다든지 눈싸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물론 내가 비록 이제 그 청년이긴 해도 어른들 중에서도 이렇게 눈싸움도 잘한 그 여름철에는 이렇게 수영도 하고 겨울철에는 이렇게 눈싸움도 하고 눈썰매도 타는 그런 어른들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지. 난 결국 오늘 아로마 뷰를 아까 그 첫 번째 아로마 뷰가 끝이 나서는 두 번째 아로마 뷰를 사용해서 이렇게 몇 벌의 옷도 다시 한번 빨아봤네. 그리고 그 남은 섬유유연제 중에서 그 샤프란으로 이렇게 나머지도 몇 벌 빨아봤고, 최정과 이 변상일 GS 칼테스웨이 프로기 전 이것 좀 보자. 그러니까 내가 특별 해설 중에서 많이 봤던 프로는 그 몇 번 봤던 프로는 이 최정, 오유진, 뭐 김채영 이런 분들밖에 없었어. 특별 해설에서는. 특히나 우리 김은지 프로가 특별 해설하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방해하지 않도록 굉장히 털이 사랑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르텍이 지켜줄게요. 1등 알러지야 지르텍. 순살 부유하긴 했죠? 크리스피 주시? 프라닥 순살은 오직 고윤정? 100% 국내산 통다리살만 이 사용하는 주인공이 고윤정. 프라닥 치킨 28번째 GS 칼텍스의 프로비전 결승 2국입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결승 5번기 변상일 선수가 먼저 웃었습니다. 분명 흔들렸지만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네. 초반에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했다가 중반에 따라잡히면서 엄청 흔들릴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마지막 마무리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멋진 승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던 것 볼수 같은데요. 있었을 것 자, 오늘 같아요. 결승 2국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대회 개요와 함께 현재 28번째 GS 칼텍스의 프로비전 결승 2국입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결승 5번기 예. 변상일 선수가 먼저 웃었습니다. 분명 흔들렸지만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네. 초반에 네, 굉장히 네, 유리하게 아무튼. 시작했다가 중반에 따라잡히면서 엄청 능선, 흔들릴 만한 네. 상황이 있었는데도 마지막 마무리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멋진 승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네.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결승 2국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대회 개요와 함께 현재 진행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이 최유진 프로님 하면은 강원뉴스에서 지난해 그 앵커로도 유명했던 그 주인공이잖아. 이 최유진 프로님 하면 시작을 했었는데요. 결승은 5번 이 최유진 아나운서 하면은 앵커로도 유명했던 그 주인공인데 우승 상금은 7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3천만 원입니다. 자, 결승은 5번기로 치러집니다. 바로 어제였죠. 1구 변상일 선수가 한 집 반을 남기면서 1대0으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네, 최종 구단이 비록 결승을 꼭 패하긴 했지만 그런가 이 최종 구단하고 변상일 구단도 막 안경 태 모양도 똑같고 상태 이 모양도 똑같네. 이 두 선수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그리고 어떤 승부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변상일 선수는 7월 랭킹 3위, 최정 선수는 1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대국으로 상대 전적은 8승 1패로 벌어지게 됐는데요. 최근 10경기는 5승 5패, 7승 3패의 흐름입니다. 변상일 구단이 지금 최근 10경기 5승 5패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벌써 끝이네 이것도. 우승하고 왔기 때문에 네. 최고로 지금 기세가 올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최정 선수 패하긴 했지만 그러고 보니까 지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또 소주 중에서 이 투명병 세계의 소주는 이 순한 소주 한라산하고 저 한라산 두 가지밖에 없었네. 확인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요? 나머지는 거의 색이 다 녹색 병으로 똑같았어.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이제 최대한 좀 신경 쓰면서 뒀다 또 생각이 됐고요. 네. 그리고 네. 최정 선수는 초반에 불리하게 짜였는데도 불구하고 중반에 힘으로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뭐 역시 최정 선수는 최유진 프로 뭐 승리를 거두려면은 문도원 프로 등등은 진짜 목소리가 똑같으면서도 비슷하네. 서로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이끌고 배우 가려고 신민아 씨하고 했는데 박가르포의 결승 목소리도 좀 이후로 똑같은 수준인 거 보면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 주인공들도 계속해서 똑같네. 보시죠. 스물여덟 번째 GS 칼텍스의 프로비전 결승 2국 최정 선수와 변상일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는 오늘도 음료를 2병 준비했네요. 어제와 같은 종류인데요. 최정 선수 이번 기 정말 많은 강자들을 꺾고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기사 중에서는 뭐 오유진, 뭐 조승아, 뭐 최정, 뭐 김채영 등등등 이런 프로들이 특별해설로 유명했는데 과연 김은지 프로 같은 이런 프로들은 언제 특별해설로도 인기가 높아질까 궁금해진다. 두 선수 똑같네. 최정 구단, 변상일 구단 저렇게 명성이 담겨있는 건 똑같네. 안경테 모양도 똑같고. 네, 최근에 변상일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 원래 좀 본인의 마음대로 풀리지 않거나 뭔가 좀 착각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굉장히 흔들리는 부분이 좀 단점이었는데 네. 출란배 결승 때부터 어제 이 GS 칼텍스 결승 7까지 그런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엄만 믿기 힘들겠지만 나 상민이가 괜히 이렇게 먹는 게 아니야. 버스 여행 하면서 조금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밀었는데 거부하는 기사님들 때문에 내가 이게 가장 화가 난 점이야. 1위가 바로 버스 여행하면서 1위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이렇게 인사했는데 몇 분 기사님들 이렇게 무심코 지나다니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내가 술을 가장 많이 먹었던 이유야. 최근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끝까지 아주 냉정하게 지켜냈어요. 네, 출란배 결승 때도 그리고 어제 결승 7 때도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은 분명히 흔들릴 만한 순간이고 그리고 그러고 보니 지금 나는 머리 스타일도 보면 이게 변상의 구단 프로하고 똑같기도 하네. 이게 조금만 더 잘하면 이게 최종 프로하고도 똑같아지겠구만. 침착함을 유지했고 후반전에 이상 봐도 아 이거 7월 랭크 그러니까 여자 랭킹하고 이거 그냥 랭킹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구나. 어디다 스톤 난 준비 이거 스폰지밥 창업하다 이거 뭔 이야기지 이게? 들어봐야겠다. 다들 게살버거를 엄청 좋아해. 요즘은 게살버거라고 안 부르고 스폰지밥 버거라고 부르는 걸요. 뭐 이름을 바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징징이냐? 스폰지밥 버거 하나요? 어쩌면 가게 이름도 바꿔야 할지 몰라요. 집게리아가 아니라 스폰지밥 버거요. 맞아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스폰지밥 버거, 스폰지밥 버거. 아무래도 스폰지밥 친구가 만들어준 이 안돼. 집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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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리아. 잘 들으세요. 집게리야, 집게리야. 스폰지밥이 진짜 인기가 많네. 사장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스폰지밥 버거 아니 게살버거를 만든 건 나라고. 가자 스폰지밥 버거. 알겠어요, 사장님. 집게리아에 유령이 자꾸 나타나니까 잡을 때까지 출근하지 말란 거죠. 유령이 있다고요? 넌 유령 안 믿니? 솔직해지세요. 지금 스폰지밥을 질투하시는 거죠? 질투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게살버거를 내가 직접 만들려고. 게살버거는 말이야 내 이름을 딴 거야. 내가 집게잖냐. 얼마나 이 스폰지밥 친구가 햄버거를 그렇게 잘 만든 친구면 좋을까. 정말 재밌는 친구네. 손님 여러분, 버거 나왔어요. 스폰지밥 집게리아 생각만 하고 너무 많이 만들었네. 어떡하니 스폰지밥. 방금 만든 맛있는 버거 좀 더 주세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고 입을 2개 더 만들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편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집게 사장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고 스폰지밥 버거라는 이름도 참 잘 어울리네. 안녕하세요. 주문은 핑핑이한테 하시고 돈은 아무데나 두세요. 금고가 꽉 찼어요. 돈 쓸 시간도 없어요. 그저 이 집게 사장님도 돈이라는 거지. 오, 너무 맛있다. 냅킨이 없네요. 100달러 지폐로 닦으세요. 그래,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저쪽 하지 마세요. 같이 있어요. 난 여기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결국 넌다 갖췄어. 결국- 버거 만드는 솜씨도 있고 손님들도 엄청 많고. 결국 대결 진 거 같다고 생각한 집게 사장님. 가게를 지켜주시고 돈도 관리해주시고. 그 정도 일은 내가 해줄 수 있지. 이게 99는 내가 갖고 일은 널 줄게. 아, 좋은 생각이네요. 스폰지밥 버거라는 이름 참 잘 어울려.
이 가게의 소유주 되십니까? 제가 스폰지밥 버거의 99%를 갖고 있으니까 소유주가 맞겠죠? 근데요, 버거 주문하려면 줄 서셔야 합니다. 보건당국 명령서입니다. 가게를 폐쇄해야 돼요. 파인애플 집에서 음식을 팔면 안 됩니다. 자네도 이 버거 한 번만 먹어봐. 엄청 맛있어. 이건 불법이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가 네 상관이란 거 잊어버렸어? 무슨 일이에요? 가게 문을 닫으라는데? 아, 그동안 재미있었으면 됐죠 뭐.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넌 우리 가게에서 중요하잖아. 그래서 우리 가게 이름에 네 이름을 넣어놨다. 가게 이름이 전이랑 똑같은데요? 바꿨어. 위로 올라가서 자세히 봐봐. 집게리아에서 어디야? 집게리아 밑에 쓰여져 있잖아. 집게리아 밑에? 그리고 스폰지밥 버거. 아, 집게 사장님이 역시 최고예요. 우후! 결국 집게 사장님께서 지고 말았네. 뭐 스폰지밥 버거라는 이름도 잘 어울리구만 뭐. 저 집게리아에서 버거 잘 만드는 친구가 스폰지밥이다 보니까 그렇겠지. 판매신 거였어, 집게 사장님? 이거 집게 사장님 큰일 날 짓 하신 거네. 집게리아 스폰지밥 버거라는 이름도 참 독특하네. 내가 봐도 잘 어울리는구만 뭐. 집게 사장님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원.